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한번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국말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제가 아, 제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대학원생들이 학교 선생님인 대학원생들을 어, 대학원생들의 수업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과의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온라인이거든요. 100% 미팅도 없는 온라인.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교수가 만들어 놓은 그 포맷대로 이제 하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미팅을 요청하면 이제 줌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약간 어, 배움에 이렇게 약간 늦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못 따라오고 이러면은 어, 미팅 날짜를 잡아서 이제 강의를 하긴 하지만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제 챕터를 올리고 그다음에 어, 강의를 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영어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가 하니까 조금 한국 그 선생님들 특히나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부모님들도 물론 도움이 되죠.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부모님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막 아이를 임신하거나 이제 아이를 막 낳으신 부모님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조금 알고 아이들을 키우면은 조금 더 영리하게 키울 수가 있겠죠, 아이들을. 근데 저는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됐을 때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서 이제 자랐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랬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제 아이들을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무슨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스포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바이올린을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안 가르치고 이러면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들을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른 거는 못해도 갓난쟁이 때 아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학교를 가기 전에 그리고 저학년 때까지 해서 아이들을 조금 머리를 잘 쓰는 아이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능을 마음껏 그만큼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조금 아이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반대하고 특히나 뭐죠?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지루한 수업이야 이런 생각 안 하게 부모님이 지혜롭게 아이들하고 어떻게 노느냐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부모님은 목적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엄마랑 노는 걸로, 아빠랑 노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이들은 이제 재밌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면서 노는 거나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노는 거랑 공부라고는 꼭 말을 안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자를 가지고 놀거나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에 가거나 뭐 저기 뭐야 동물원에 가거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소중한 거고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소중한 아이들이 소중한 건 모르죠. 그게 너무 좋지. 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는 건데 같이 있는데 한 방 안에 엄마는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나랑 굉장히 밀착돼서 있는 거잖아요. 깐난쟁이에게 그릴기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엄마가 깐난쟁이를 어떻게 하고 가르치겠어요? 안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또 좋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더 좋은 이유가 우리가 사이칼라지를 많이 배워요. 심리학을, 그죠? 인지 심리학 배우고 뭐 행동 심리학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사회 심리학도 있고 이제 심리학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지심리학하고 행동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어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그 심리학 쪽에 이제 한두 과목이 있어요. 있기는 기본적으로 뭐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과목을 이제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런 과목을 이제 저희 같이 선생님들에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에게 수업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티칭 메서드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목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텐션 주의다, 주의 집중이다. 그러면 그 주의 집중을 다이렉트리 이렇게 공부하고 연결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보통 이제 수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뭐 같은 과목이어도 같은 과목,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도 이 교수가 가르치는 거랑 이 교수가 가르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이 5반이면 이 5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똑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what은 똑같은데 what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가르치냐가 다른 거예요. how가 다른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 이제 존재하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만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들이 다 이제 커리큘럼이니까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과서들이 다 있는데 그 교과서에 기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교과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인지 심리학 쪽으로 얘기하는 뉴로사이언스라든지 그런 어떤 머리에 그저 인지 능력, 지적 능력에 대한 지식이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때요? 요거는 내가 아이들을 조금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전달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처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처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빠딱빠 선생님이 한마디 탁 하면 탁 캐치하고 한마디 하면 탁 캐치하고 선생님들이 가장 신나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 말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두 개 얘기하고 세 개 얘기해도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왜 못 따라오는가를 선생님이 알면 어때요? 바로 선생님이 그거를 요 아이한테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지만 요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요런 방법으로 다시 더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그런 어떤 특히나 이제 인지심리학은 행동심리학은 이런 방법에 많이 관계되지만은 티칭 메소드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심리학이 인간 브레인이 어떻게 워크를 하는가를 선생님들이 알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 이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특수교육자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이 비주얼 퍼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시지각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비주얼 퍼셉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지각이 거의 아이들의 그 배움에 있어서 이게 그 뭔가를 가르쳤을 때 이 받아들이는 배움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시각이 거의 한 67% 이상을 아마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세상을 다 우리가 뭐로 배워요? 눈으로 배워요. 눈으로 카피하고 그죠? 우리가 목소리도 우리가 이렇게 흉내를 내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눈이거든요. 눈으로 이제 카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를 제시를 할 때에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컬러를 전 잘 안 쓰고 거의 이게 하얀 백그라운드에다가 이게 그 주의를 흐트러트리는 눈 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 어텐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라 그래야죠? 주의 집중? 그거 비주얼 어텐션을 위해서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요 컬러, 글자 컬러 하나, 요런 거 하나까지도 다 섬세하게 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어른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대친구들이니까. 그러지만 요러 하나까지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세심하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패턴을 쓴 이유가 미시간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한번 이제 그 월드 다큐멘터리에서 주길래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 커그니티브 시스템이래 아주 제가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설명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길게 얘기 안 하고 한 번에 한 슬라이드씩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이 그린이 짙은 그린, 뭐 하얀색, 요런 게 전부 다 인간의 그런 어떤 인지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자꾸 이제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거를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가 빨리빨리 못 따라오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프로세싱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프로세스가 돼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안 되면 이해를 못 하고 그런 것처럼 어, 요 과정을 요거를 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내용 자체는 그죠? 근데 그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특수교육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장애 레이블이 되고 요렇게 해서 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파트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여기서 ability, disability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bility는 능력이잖아요. disability는 장애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ability, disability 그러면 요즘은 장애, 비장애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bility는 능력인데 우리가 어느 사람한테 어,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은 하지만 능력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제가 어때요? 모든 인간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빌리티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어빌리티에서 우리가 어빌리티, 디서빌리티가 뭐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이분법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inability라는 이제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inability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ability, inability, disability. 그러면 inability를 제가 이제 가운데다 둔 이유가 우리가 ability는 이제 우리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inability와 disability는 반대인 거는 딱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inability는 disability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이 능력이 없다는 걸 없다기보다는 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레이블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디파인을 한 거잖아요. 의사가 했던 간에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장애 진단을 했던 간에 그렇게 이제 어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가 하는 장애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미국을 예를 들면 스쿨 사이콜로지스트들이 학교의 그 심리사들이 하는 장애 진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IQ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 두 개는 디서빌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빌리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빌리티를 체크했을 때 우리가 보통의 평균에서 처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디서빌리티라는 레이블을 이제 이거를 준단 말이에요. 보통 뭐 이렇게 뭐 IQ 같은 거 이렇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시지각 능력 같은 거 검사하고 언어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IQ를 이제 뒷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IQ도 뭐 뭐부터 장애가 뭐부터 이제 아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듯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inability라는 걸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피아노를 못 치겠죠. 저는 바이올린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바이올린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바이올린을 못하니까 디서빌리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디서빌리티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적으로 제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inabilit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 수영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수영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은 수영을 배웠지만
그쵸? 수영을 배웠지만 그렇게 수영을 잘하지를 못해. 그러면 inability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처질 수가 있고, 수영을 물에 뜨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거가 잘 안 돼. 이런 건 inability인 거죠. 왜냐면 disability는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ability가 있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inabilit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습을 죽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disability는 우리가 어때요? 그런 가능성이 좁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disability란 용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장애인이다. 그러면 벌써 장애인 그럼 어때요? 벌써 그걸로 한해서 레이블이 되면서 이 사람 전체가 그냥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장애인이란 표현보다 여기에 이제 뉴로디버시티라고 그랬는데 뭐 그 뉴로를 갖다가 뭐라고 한국말로 뭐 신경 다양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종이 다 다르고 그쵸? 언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 말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디서빌리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너빌리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처럼 얼굴도 다양하고 모든 게 다양한데 우리가 사람의 뇌 능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뉴로 디벨롭멘탈 디서빌리티라는 표현을 요즘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래서 인지장애 뭐 지적 장애 뭐 이렇게 쓰는 걸 갖다 뉴로 디벨롭멘탈 디서빌리티라 그러는 것처럼 뉴로 디버시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 뉴로 디버시티를 굉장히 조금 아 이쪽 저쪽도 아닌 조금은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를 얘기를 하고 디버시티, 인클루전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에는 뉴로 디버시티가 맞아요. 모든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가 반에 가서 5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50명 아이들의 뇌 능력이 인지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로 태어나지 같은 부모 밑에서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그죠? 누구에게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받았잖아요.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이 세 아이가 공부하는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집에서는 뭐 5명의 아이가 다 서울대를 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들이 달라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어떤 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애는 음악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애는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어떤 애는 사회성이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막 믹스가 돼야지 아이마다의 개성이 저도 이제 우리 두 아이 제가 제 뱃속으로 제가 낳은 아이가 두 아이고 같은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서 낳은 아이들인데도 이 두 아이가 완전히 북극성, 남극성 정도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뭐, 공부하는 능력, 이런 뭐를 배우는 능력,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뭐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성격이 다르고, 또 취미도 서로 다르고, 기본적으로 생각도 다르고, 그죠? 굉장히 반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확 다르니까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하나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뉴로 디버시티인 거예요. 뉴로는 똑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났지만 또 우리한테서 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아빠를 닮은 애, 조금 더 엄마를 닮은 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씩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인간 뇌가 어떻게 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뉴로 사이언스를 한 사람도 아니고 심리학에서 뇌과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신경 뭐 정신과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심리학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쪽으로 뭐 전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스페셜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육자이면서 또 특히나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속도가 처지는 아이들, 그죠? 배움이 조금 더
느린 아이들, 또 조금 더 능력이 처지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는 티칭 대학에 있어서 티칭 유니버시티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막 그랜트를 받아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면에서 필드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이런 쪽으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하게 됐고, 서툴지만은 제가 뭐 꼭, 퍼블리시를 하려고 책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고, 또 교사나 교사가 될 친구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그 친구들도 또 능력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뭐, 또 아이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또 제가 가르치면서 이제 본 것들, 환경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근데 뭐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영상에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꼭 무슨 성령이 오신 것 같이 막 그런 게 막 느껴졌을 때에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차분하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조금 따라오면서 같이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전부 다 영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조금 모르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면은 얼른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배웠으니까 조금 어색한 단어 같은 단어 뭐 몇 개만 알아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시험을 보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시험 봐가지고 성적을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뭐 조금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코멘트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답은 안 드려도 조금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시거나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씩 설명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짧게 짧게 올려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워낙 말이 많아서 뭐를 한번 이야기가 나면 끝도 없이 나오니까 절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